자, 글씨를 쓰는 명령어는 스타일이 있고 텍스트가 있고 텍스트 에디트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특수문자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C를 쓰게 되면 파이 기호가 나온다든지 %%P, %%D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이런 거 있고요. %%U나 O나 K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수문자로는 이렇게 있고요. 자, 먼저 스타일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얘는 글꼴의 모양입니다. 아니, 글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꼴. 얘는 한 줄 쓰기. 얘는 여러 줄 쓰기. 얘는 수정.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는 명령어가 이렇게 있었어요. 텍스트, 디텍스트, 엠텍스트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텍스트와 디텍스트가 문자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텍스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엠텍스트가 그대로 살아남은 거죠. 자, 단축키를 보면 텍스트의 단축키가 T였고 디텍스트의 단축키가 DT고 엠텍스트의 단축키가 MT였습니다. 이렇게요. 과거엔 이랬어요. 그런데 텍스트와 디텍스트가 합쳐지면서 텍스트의 단축키가 엠텍스트로 가져갔습니다. 얘가 멀티라인 텍스트예요. 멀티라인 텍스트. 그럼 텍스트의 단축키는 뭐냐? DT입니다. 다이나믹 텍스트의 텍스트입니다. 얘는 동적 문자란 뜻입니다. 다이나믹 텍스트의 약자인 거죠. 이렇게 됩니다. 멀티라인 텍스트, 그 다음 디텍스트, 다이나믹 텍스트인데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싱글라인 텍스트. 싱글이면 싱글이죠. 이렇게 되죠. 싱글라인 텍스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명령어가. 디텍스트, 다이나믹 텍스트인데 요즘은 그냥 싱글라인 텍스트 이렇게 얘기하고 한 줄 쓰기죠. 그 다음에 엠텍스트, 멀티라인 텍스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단축키는 디텍스트고 엠텍스트의 단축키는 T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작업하느냐? 먼저 스타일에서 글꼴을 만들고 내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텍스트를 쓰던가 엠텍스트를 쓰던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쓰여진 글꼴은 텍스트 에디트에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먼저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자, 한번 실행해 보시죠. 여러분들도 함께 실행해 봅니다. 보시면 기본 글꼴인 스탠다드가 있고요. 이렇게 샘플이 나옵니다. 이런 문자로 나옵니다. 여기 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글꼴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HG라는 글꼴을 정말 많이 만들어서 써요. 한글의 약자입니다. 한글. 한글이 영어로 하면 HANG, 글이 GUL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줄여서 HG 이렇게 씁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 커런트 텍스트 스타일이 HG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누르고 여기 셋 커런트 누르시면
바로 여기 커런트 텍스트 스타일이 스탠다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HG를 수정할 겁니다. HG를 선택하고 이렇게 Set Current를 누르면 됩니다. Set Current가 현재 작업하는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Set Current Text 스타일을 HG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폰트 네임 나오죠. 자, 눌러봅니다. 위로 이렇게 올려볼까요? 그러면 골뱅이 한글이 나오죠. 자, 밑으로 내립니다. Z자 밑으로 내려가면 골뱅이 없는 한글 나오죠. 네. 골뱅이 한글 쓰시면 안 돼요. 골뱅이 한글이 아니고 골뱅이 없는 한글을 쓰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가 알파벳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수 문자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 알파벳 순으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한글이 나오는 거예요. 소트라 그러죠. 순차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Z자 아래쪽에 한글이 나옵니다. 얘네들을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골뱅이 굴림을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세로 쓰기가 돼버립니다. 글씨가 세로로 써집니다. 가로로 써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골뱅이 한글을 쓰시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골뱅이 없는 한글을 쓰시는데, 자,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 문자를 쓸 때 주의해야 될 거. 첫 번째, 이거는 KS에 딱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고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KS에서 도면에 사용되어지는 글씨는 고딕을 쓰십시오라고 딱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손을림체라든지 혹은 손글씨체라든지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제일 첫 번째 원칙은 도면에 들어가는 글꼴은 제일 첫 번째, 제일 1원칙은 고딕을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고딕을 골라서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맑은 고딕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딕이죠. 그 다음 굴림 고딕이죠. 이런 식으로 고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고하는 권고사항입니다. CAD를 오래 다루다 보니까 알게 된 사항.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CAD를 처음 다룬 게 91년도 가을이었어요. 꽤 오래됐죠. 오래 쓰다 보니까 알게 된 사항이 뭐냐면 내가 독특한 서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걸 써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못 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저기 경기도권에 가면 1동이 있고 2동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경기도 포천에 가면 1동이 있고 2동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처음 들어보시나요? 제가 20살 적에 지자체별로 그 술 만드는 걸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지자체별로 소주도 나오고 막걸리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게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20살이 되면서 이제 지자체별로 술을 만들어도 좋다라고 허가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되게 인기 있었던 게 뭐냐면 포천에 가면 포천이 물이 굉장히 좋아요. 맑고. 근데 거기 1동하고 2동이 있어요. 2동 막걸리가 2동에서 만든 막걸리가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 또래 혹은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2동 막걸리 그러면 알아요. 포천의 2동 막걸리, 1동 막걸리 그러면 잘 알아요. 거기 맛있다라고 바로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지자체별로 나와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왜 이 얘기하냐면 포천시에서 이 막걸리를 계속 팔기 위해서 그 포천의 1동 막걸리잖아요. 이게 브랜드란 말이죠. 그래서 포천시에서 막걸리채를 팔아요. 아니 막걸리채를 나눠줍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요즘 마케팅을 해요. 글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무료로 배포하는 거죠. 이거 쓰세요. 그럼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더 좋단 말이죠. 그래서 뭐 1동 막걸리채, 2동 막걸리채 이런 식으로 해서 포천시청에 가면 글꼴을 나눠줍니다.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재밌네 그러고 도면에다 썼어요. 그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도면 딱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물음표로 뜹니다. 물음표로 떠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설계를 하면서 제일 많이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청일 수도 있고 원청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하청을 줄 수도 있고, 거꾸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청업체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소규모 공사할 때는 우리가 일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원청업체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대규모, 그러니까 대기업의 공사를 받아서 할 때는 하청업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청업체로 일을 할 때 비일비재하게 나왔던 게 바로 이겁니다. 도면을 오픈하면 도면이 다 물음표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대기업은 CI, BI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있는 거죠. 이 글꼴을 쓰세요. 이런 글꼴 쓰세요. 이런 글꼴 쓰세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글꼴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물음표로 떠요. 심한 경우에는 일본어로 뜨기도 하고 한자로 뜨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왜 그런지를 안단 말이죠. 원칙적으로 왜 그런지를 안단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있고 나한테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글꼴을 바꿔버리면 돼요. 그거 되게 간단해요. 글꼴 바꾸면 돼요. 글꼴 바꾸면 금방 해결해요. 근데 일반인들은 실무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아는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제가 기억하기론 한 30%는 알고 있어요. 30%는 스타일에서 글꼴 바꾸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70%는 몰라요. 저는 강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설계를 한 거고, 근데 실무에서 캐드를 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야, 그거 어떻게 하냐? 이게 선이야?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렇구나.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어깨너머로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한 70%쯤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막 당황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 그 문제 가지고 저한테 쫓아와요. 이제 그때는 이제 과장이었으니까, 윤 과장, 이거 어떻게 해결해? 그럼 도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 두어 번만 딱딱 클릭해주면 그게 다 풀리거든요. 그러면 윤 과장 실력 좋네. 내가 다음에 저녁 쌀게. 술 얻어먹는 거죠. 그 원칙이 바로 이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를 쓸 것. 이해되셨나요? 그럼 질문하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 뭘까요? 고딕이면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 뭘까요?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굴림체가 딱 하나 나옵니다. 윈도우를 기본적으로 설치하면 굴림, 바탕, 궁서, 도둠 이렇게 네 가지 한글 서체가 깔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굴림체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고딕이면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는 바로 굴림체인 거죠. 이 굴림체는 뭘 지원하냐면 특수문자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폰트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지금 한 2달, 3달 걸려요. 하나 만드는데. 근데 과거에는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윈도우 처음 나온 초기. 2년 걸렸습니다.
2년이나 걸렸어요. 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조합형 완성형 들어보셨나요? 조합형 글꼴, 완성형 글꼴 들어보셨나요? 조합형이라는 게 한글 창제 원리에 딱 맞아요. 자음에 모음에 자음. 그러니까 기역에 아에 기역을 누르면 각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한글 창제에 딱 맞습니다. 이게 조합형이에요. 우리나라는 조합형이 제일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조합형으로 프로그램 짜면 힘들어요. 글꼴에서 기억 찾아와야 되고 아 찾아와야 되고 다시 기억 찾아온 다음에 모양 만들어서 뿌려줘야 되거든요. 어려워요. 완성형은 뭐냐면 아예 다 있는 거예요. 폰트 안에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극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교라는 거예요. 들어온 문자와 여기 폰트에 있는 문자를 비교해서 있으면 뿌려주고 없으면 물음표. 이게 완성형입니다. 프로그램이 어느 게 편해요? 완성형이 편해요. 윈도우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MS에다 요청했어요. 완성형, 조합형으로 해주세요. 무시당했어요. 완성형으로 왔어요. 그래 놓고 MS사에서 굴림, 도듬, 궁서 이거 다 되잖아. 이거 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서체를 만드는데 2년이나 걸렸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폰트를 내가 2년이나 걸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2년 동안 열심히 만들었는데 나한테 사지도 않고 인터넷에 받아가지고 공짜로 쓰면 열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저작권 위반했어. 그리고 공문 보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인테리어 쪽 하시는 분들, 그 다음 디자인 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받는 공문이 바로 그거예요. 너 폰트 저작권 위반했어. 그리고 공문 날라옵니다. 귀찮아요. 사야 돼요. 물론 이거 법적인 다툼을 하면 2차 저작권이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근데 귀찮단 말이죠. 찜찜하고 이게 2차 저작권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폰트를 사요. 연락해서 폰트 살게요. 하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폰트 하나만 사는 게 아니고 폰트 그룹이 있어요. 한 20개에서 30개를 팔아요. 그래? 근데 니네한테는 하나 안 팔아. 니네가 불법 저질렀잖아. 우리가 하는 세트로 팔 거야. 이거 사야 돼. 120만 원이요. 120만 원, 150만 원 그래요. 열받죠. 요즘은 한 2달이면 나와요. 프로그램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손글씨 대입해서 딱 넣으면 조금 있다 쭈르륵 나와요. 근데 초창기에 그랬단 말이에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특수문자를 그러니까 2년 동안 개발하면서 특수문자를 완벽하게 지원할까요? 안 한단 말이죠. 아이씨, 한글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글도 빡센데 여기다 무슨 특수문자야. 특수문자 빼자. 그래서 초창기에 특수문자 지원 안 하는 글꼴들이 많아요. 요즘은 그래도 특수문자가 나와요. 근데 초창기에 만들어진 글꼴은 특수문자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수문자가 안 나오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규칙을 지원해주는 글꼴을 찾아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굴림을 주로 써요. 그러니까 도면이 안 이뻐요. 굴림체가 그렇게 이쁜 글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굴림을 쓰다가 혹은 맑은 고딕인가? 맑은 고딕 쓰다가 뭐 이렇게 써요. 어디지? 울릉도체 있죠? 한양 울릉도체. 그거 썼다가 공문 받은 사람 여러 봤어요. 아래 한글에 깔려 있는 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거 함부로 썼다가 별 생각 없이 썼다가 공문 받은 사람들 많아요. 자, 어쨌든 이해되시죠? 이 3가지. 첫 번째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입니다. 고딕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와 3번째는
오류 대책이에요. 에러가 났을 때 대책입니다. 그냥 굴림을 쓰시면 다 해결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고 뭘 쓰면 돼요? 이렇게 굴림으로 바꾸어 주시면 굴림체가 됩니다. 자, 제가 맑은 고딕을 썼어요. 그럼 여기 폰트 스타일에 볼드, 이탈릭, 그 다음에 레귤러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은 레귤러 사용해요. 자, 맑은 고딕 써볼까요? 그 다음 여기 사이즈 나오죠? 글꼴의 크기입니다. 글꼴의 크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절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여기 옆에 글꼴의 높이 나오죠? 이거 바꾸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글꼴의 높이가 이 값으로 다 고정이 됩니다. 못 바꿔요. 우리가 텍스트나 m텍스트에서 글씨를 쓸 때 이 값이 고정돼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 쓰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이펙트. 이펙트 쓰는 경우 거의 없었어요. 이펙트 쓸 일도 없고. 근데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미리 보기가 있죠? 미리 보기를 보세요. 업사이드 다운 어떻게 됐나요? 글꼴이 위아래로 뒤집어진 거 보이시죠? 업사이드 다운. 그 다음 백워드. 글씨가 좌우 반전된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위드 팩터. 가로 세로 비율. 오빌크. 기울기란 뜻입니다. 15도. 그럼 15도 기울어진 거 보이시죠? 네, 강제로 이탈릭체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옵션을 한번 적용해 보시죠. 글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보시면 이런 글꼴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요. 뒤에 shx로 끝나는 글꼴이 있습니다. 이 text.shx로 끝나는 얘는 버티컬이 돼요. 이렇게 글씨가 세로 글씨가 써집니다. 모든 글꼴이 되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txt.shx라고 하는 글꼴이 있습니다. 이 글꼴이 이렇게 버티컬을 지원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죠. 알파벳순입니다. txt.shx 요거 선택하시고 버티컬 체크해 보시면 글씨가 이렇게 세로로 써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글꼴의 종류가 있습니다. 글꼴에도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뭐뭐.ttf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뭐mo.fon으로 끝나는 게 있고 뭐뭐뭐mo.shx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파일을 이야기할 때 파일명, 마침표, 확장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가 파일을 이야기할 때 파일명, 그 다음에 파일명, 점, 확장자 이렇게 돼요. 확장자는 보통 세 글자를 주로 사용합니다. 옛날 규칙이에요. 옛날 도스 규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별표를 썼다는 얘기는 모든이란 뜻입니다. 이름을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모든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나중에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 아니 파일 탐색기에서 파일 검색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별표가 모든이란 뜻이에요. A 별표 이렇게 쓰면 A로 시작하는 모든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파일명은 몰라요. 파일명은 모르고 확장자가 TTF로 끝나거나 FON으로 끝나는 것들은 윈도우 전용 서체입니다. 윈도우 서체예요. 이렇게 두 개는 윈도우 서체입니다. 그러면 얘는 뭘까요? 네, 얘는 오토캐드 서체입니다. 뭐뭐뭐뭐.shx
이건 오토캐드 전용 서체라고 하고 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빅폰트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보통 영어 한 글자가 2바이트, 2바이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글 같은 경우 4바이트를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이 오토캐드 전용 서체는 그거보다 더 큰 메모리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폰트라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메모리 사용하는 것, 글자 한 글자가 차지하는 메모리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영어 같은 경우는 2바이트를 사용하고 한글은 4바이트를 사용하는데 오토캐드 전용 서체는 훨씬 더 많은 메모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빅폰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use 빅폰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얘를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글꼴이 오토캐드 전용 글꼴로 바뀌고 여기 빅폰트가 활성화됩니다. 얘네들이 오토캐드 빅폰트입니다. 이때 WH로 시작하는 글꼴들 있죠. 그죠? 이게 한글 글꼴입니다. 한글을 지원하는 글꼴이에요. 빅폰트들 중에서 WH로 시작하는 SHX 파일이 한글을 지원하는 파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일반적으로 굴림으로 바꿔서 대부분 다 바뀌는데 오토캐드 전용 서체를 쓴 경우 굴림으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빅폰트를 썼기 때문에 그 굴림 같은 경우는 작은 거죠. 폰트가 메모리 사용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빅폰트는 빅폰트로 해결해야 됩니다. WH로 시작하는 한글로 그러니까 폰트로 바꿔버리면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윈도우 서체를 썼어요. 윈도우 서체를 쓰면 얘는 굴림으로 바꾸시면 돼요. 얘는 빅폰트 중 얘를 쓰면 한글로 바꾸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윈도우 서체를 썼어요. 그러면 굴림으로 바꾸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빅폰트를 쓴 경우들이 있습니다. 빅폰트는 빅폰트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빅폰트인 경우 WH로 시작하는 폰트로 바꾸면 한글이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빅폰트 풀고, 자, 맑은 고딕으로 지정하고, 자, 어플리, 클로즈. 글꼴을 쓰는 명령어는 두 개입니다. 텍스트하고 m텍스트하고 두 개예요. 먼저 텍스트입니다. 자, 어디 들어가냐면, 자, 여기 어넌테이션에 들어가면 여기 멀티라인 텍스트하고 싱글라인 텍스트, 여기 싱글라인 텍스트. 그러면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현재 설정값 HG로 되어 있고 2.5mm로 되어 있고 저스티파이가 자리 맞춤인데 왼쪽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캐드가 물어보네요. 시작점을. 자, 시작점을 마우스로 클릭. 그럼 글자 높이 물어보네요. 엔터. 그 다음 각도를 물어보네요. 0도 엔터. 그 다음에 글꼴 내용을 여기다 써달라고 하네요. 자, 여러 줄이 써진 거 보이시죠? 자, 제가 지우니까 어떻게 되나요? 다시 지워진 거 보이시죠? 자, 엔터, 그리고 엔터 한 번 더. 자, 글꼴 써진 거 보이시죠?
그런데 종료되니까 어떻게 돼요? 한 줄씩 다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걸 다이나믹 텍스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이나믹 텍스트를 써보시죠. 자, 지우고 다시 텍스트 시작점 지정하고 글씨 높이 아니다. 이거 지우지 말고 자, 텍스트 시작점 지정하고 글씨 높이 5mm 각도 0도 그 다음에 종료할 때 엔터 2번이 아니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깔끔하게 지워질 겁니다. 자, 확실히 글씨가 커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텍스트 시작점 지정하고 엔터 그 다음에 로테이션 45도 어떤가요? 45도 로테이트 되어졌나요? 자, 여러분들도 45도 로테이트 후 글씨를 한번 써보시죠. 텍스트 그럼 가만히 살펴보면 바로 여기 선택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마지막에 끝난 점이 항상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물론 따로 떨어지긴 하겠지만은 이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텍스트 시작점 지정하고 높이 지정하고 0도 자,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특수 문자를 써볼 겁니다. 자, 아까 여기 특수 문자 나왔었죠? 제가 특수 문자를 몇 개 적어 드렸었는데 자, 요거요 쌍기역의 한자 요겁니다. 파이기역 얘는 기역의 한자 여기 있다. 얘는 디귿의 한자 요거예요. 즉 파이기요. 요건 각도기요. 아이고 잘못 적었다. 얘는 디귿이죠. 얘는 P.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를 뜻합니다.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직경 %% C 50 각도 45 %% D 오차 %% P 0.015 어떤가요? 특수문자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C를 만나면 혹은 %% D를 만나면 혹은 %% P를 만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써보실까요? 이렇게 특수문자 쓰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직경 그 다음에 윈도우 키하고 마침표를 눌러보세요. 이모지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에 보시면 파이도 있고 다양한 특수문자들이 나옵니다. 이거 쓰시면 돼요. 여기에 파이 기호가 어디 있을 거예요. 저는 이모지를 안 쓰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수학 기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학 기호도 있고 이런 특수 기호들이 있습니다.
이건 기하학적인 기호, 얘가 수학 기호네요. 여기 있네요. 파이 기호. 원래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요즘 세대는 이모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옛날 세대는 여기다가 어떻게 쓰냐면 쌍기역을 씁니다. 그리고 한자. 쌍기역을 쓰고 한자. 그러면 이렇게 특수문자가 나옵니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파이 기호는 쌍기역의 한자. 그 다음에 각도는 기역의 한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디귿의 한자. 요즘 세대는 윈도우 키 더하기 마침표. 그럼 이모지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넣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U와 O와 K에 대해서. %%U는 밑줄입니다. 밑줄 긋기. 그 다음에 %O는 윗줄입니다. 윗줄. 오버라인이에요. 얘는 취소선입니다. 자, 보실까요? 자, %% 써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 다시 한번 %% %% %O %K 아니다. 여기 %U 아니 O %K 어떤가요? 밑줄 그려진 거 보이시죠? 윗줄 그린 거 보이시죠? 취소선 그려진 거 보이시죠? 여기에 %%U 여기에 %%U 시작에 하나 끝나는 부분에 하나 이렇게 쓰면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선들을 이렇게 좀 그려놨는데요. 자, 텍스트 여기 보시면 justify라는 것이 있습니다. justify가 뭐냐면 자리 맞춤이란 뜻이에요. 오른쪽 정렬할 거냐 왼쪽 정렬할 거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기 눌러보시면은요 되게 많아요. 레프트, 센터, 라이트, 얼라인, 미들, 피트, 탑 레프트. TL은 탑 레프트, 탑 센터, 탑 라이트,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 그 다음 바툼 라이트, 바툼 레프트, 바툼 센터, 바툼 라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써보도록 하죠. justification 먼저 left요. 그러면 왼쪽 정렬이 됩니다. 글자 높이 2.5mm 자, 왼쪽으로 써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justification right 자, 오른쪽으로 써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이거. justification center 중간 정렬입니다.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텍스트 justify. 이번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미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들이요, 미들. 미들입니다. 자, 똑같지만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차이점 보이시나요? 얘는 센터고요. 얘는 미들입니다. 차이점이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미들과 센터의 차이점입니다. 센터는 글자의 기준선의 중간이고, 미들은 똑같아요. 문자의 전체의 중간이면서 이 높이의 중간, 이것이 미들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미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텍스트 justify. 이번엔 얼라인하고 피트를 쓸 겁니다. 얼라인과 피트의 차이점은 간단해요. 얼라인은 전체 폭의 얼라인은 전체 폭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 폭을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에 따라서, 글자 개수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얼라인입니다. 자, 옵셋 2.5mm. 자, 그에 비해서 피트는 조금 달라요. 피트는 문장의 전체 길이와 글자의 높이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뭐가 조절이 되냐면 이렇게 장평이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얼라인과 피트의 차이점입니다. 얼라인은 문장의 전체 길이만 조절합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글자의 개수에 따라서 글자 높이가 자동 조절이 되는 데 비해서 피트는 문장의 전체 길이와 높이를 지정해 놓습니다. 그럼 뭘 조절하냐면 장평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글자의 장평을 조절해서 글씨를 쓰는 것. 이게 얼라인하고 피트의 차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텍스트 justify. 자, T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L은 탑 레프트의 약자입니다. 자, A, B, 이렇게요. 글자의 기준이 탑 레프트가 되도록 쓰는 걸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탑 센터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문장의 중간, 바로 이렇게 문자의 맨 위쪽에 중간이 되도록 하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 탑 라이트, TR은 탑 라이트고 오른쪽으로 정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이렇게 쭉 써보시죠. 이번엔 MLMC, MR입니다. 자, 미들 레프트. 이렇게요. 중간이네요. 그 다음, 이번엔 미들 센터.
중간으로 쓰여지죠. 자, 이번엔 미들 라이트. 이렇게 오른쪽 정렬로 쓰여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BLBC BR입니다. justify BL. 바텀 레프트죠. 여기가 바텀 레프트. 그 다음에 바텀 센터. 그 다음에 다시 바텀 라이트. 자, 한번 써보시죠. 여러분들 이거 하는데 좀 이상한 거 없었나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텍스트. 자, 센터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미들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바텀 센터입니다. 자, 차이점 보이시나요? 일반적으로 쓸 때, 미들 썼을 때, 얘가 바텀 썼을 때입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위치가 달라지는 거 이해되시나요? 하나 더 볼까요? 자, 텍스트. 아닌가? 레프트, 센터, 라이트, 미들. 여기 MC잖아요. 미들 센터. 미들 센터. 자, 위치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위치가 다른 거 보이시나요? 차이가 뭘까요, 그럼? 이게 영어 대문자는 안 그래요. 영어 대문자는 이게 다 똑같아요. 한글도 똑같습니다. 영어 소문자만 이래요. 영어 소문자만. 자,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베이스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 여기가 탑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 요만큼의 중간이 되는 거, 여기가 미들라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이스라인 밑으로 내려간 이 부분 있죠. 여기가 BL, BC, BR입니다. TL, TC, TR, ML, MC, MR, 레프트, 센터, 라이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글씨에는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럼 미들은 어디냐면, 미들은 이 전체 높이의 중간, 여기가 미들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글자 높이의 위치입니다. 이게 영어 소문자만 이래요. 대문자는 안 그렇습니다. 한글도 안 그래요. 한글 같은 경우 미들과 미들 센터의 위치가 똑같아요. 센터와 BC의 위치가 같습니다. 근데 영어 소문자만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하나 더 설명합니다. 삽입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설션이라는 오스냅이 있어요. 삽입점입니다. 글자를 삽입하는, 인서트한 접입니다. 자, 라인, 인설션, 인서트, 그리고 눌러보면 자, 이렇게 위치가 잡힙니다. 여기가 이렇게 잡히네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인서트, 여기 위치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인서트, 위치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m텍스트로 갑니다. 자, m텍스트는 간단해요.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떠요. 이 위에 라인 쭉 바뀌는 거 보이시죠? 여기 내용 나옵니다. 여기다 글씨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선택을 하고 블록으로 선택하고 색상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글자 크기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뭐 볼드나 이탈릭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스티피케이션에서 이렇게 미들, 센터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훨씬 더 수월한 거죠. 여기에서 글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록을 지정한 다음에 글자를 직접 지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글자가 조금 더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거죠. 특수문자는 여기 심볼에 있습니다. 심볼에서 지정해 주시면 돼요. 각도 표시라든지 플러스 마이너스라든지 혹은 지름 표시죠. 파이 표시 같은 것들은 여기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자리 맞춤은 여기 있고 글자는 여기 있고 글자 크기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 자, 우리가 축척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막 바뀌죠. 그래서 여기는 글자가 없습니다. 글자 크기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간혹 오해들을 많이 해요. 글자 크기 왜 어딨냐고.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는 사용하는 글자 크기가 지정되어 있지만 오토캐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설계할 때 사용하는 문자의 크기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1mm부터 뭐 몇천 mm까지 있을 건데 그거 다 어떻게 써요? 지정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록 지정해서 그냥 지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클로즈 텍스트 에디터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쓰여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엠텍스트까지 했으면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엠텍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글꼴도 나오고 글꼴의 크기, 글꼴의 모양과 색상, 자리 맞춤, 그 다음 심볼, 그 다음에 닫기 이렇게 쭉 나눠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처럼 네,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다 제가 텍스트를 써보도록 하죠. 자, 지금 옆에다 쓴 건 텍스트고 얘는 엠텍스트입니다. 엠텍스트를 분해해 보도록 하죠. 익스플로드 그리고 엠텍스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텍스트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엠텍스트를 분해를 한번 해봅니다. 한번 해보시죠. 명령어 중에 엠텍스트 to 텍스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아니구나, 거꾸로 썼구나. 텍스트 to 엠텍스트요. 네, 문자를 그러니까 텍스트를 엠텍스트로 변환시켜주는 명령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 텍스트로 바뀌어 있습니다. 텍스트 to 엠텍스트 그리고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엠텍스트로 바뀌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순서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로 엠텍스트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바뀔 때는 줄간격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줄간격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쓰여진 글씨를 수정해 보도록 하죠. 텍스트 에디트라는 명령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텍스트 에디트, 글씨 수정하는 명령어. 간단하게 ed라고만 쓰셔도 돼요. 텍스트 에디트, 그러면 바로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적당히 선택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실명이 적혀져 있죠. 이렇게 실명에는 네모나게 테두리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죠. 렉탱글 적당한 크기로 지정하고, 텍스트 영역 지정하고, 그 다음 저스티피케이션을 미들 센터로 잡고, 그 다음에 뭐 안방 다시 전체 선택하고, 글자 크기를 5mm로. 어떤가요? 잘 이쁘게 만들어졌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피. 자, 그 다음에 컨트롤 1을 누르면 속성창이 뜨죠. 자, 선택을 하고 속성창을 보면 바로 여기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 텍스트 프레임이요. 여기 있는 이 텍스트 프레임을 누르면, 이렇게 yes를 누르면 문자에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갑니다. no 하면 프레임이 사라지고 yes 하면 프레임이 나와요. 보통은 왼쪽과 같은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문자를 분해하게 되면은요, 그냥 이렇게 문자와 프레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그냥 이 자리에서 수정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바로 그냥 수정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러면 간단하게 우리 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X라인 0도 90도 옵셋 8mm 옵셋 25mm, 옵셋 20mm, 옵셋 30mm. 자,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m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mm고, 그 다음 30mm, 40mm네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쓸 겁니다. 텍스트로 한번 쓸 거고, m텍스트로 한번 쓸 겁니다. 카피. 자, 먼저 텍스트로 한번 써볼까요? m텍스트 클릭하고, 그 다음에 미들 센터. 예를 들어서 날짜. 다시 한번 미들 센터. 도명.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미들 센터. 도면의 번호를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영역을 지정하고 미들 레프트.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팁을 이용해서 오늘 날짜로 쓸까요? 자, 도명, 아니, 이번엔 복사해서, 카피. 똑같은 자리니까 복사해서 쓸 수 있단 말이죠. 자, 수정하기. 우리 집, 아니, 도명은, 네, 홍길동 집. S, 하우스. 도번, A-00 23번.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M텍스트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내용은 다르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엔 텍스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텍스트는 여기 중간점을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의 라인을 그려줘야 됩니다. 텍스트,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센터, 위치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날짜, 다시 한번, 도명, 다시 한번, 도번, 이런 식으로. 다 했으면 이제 기준이 되는 이 선들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자, 옵셋 2mm, 다시 옵셋 4mm.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레프트. 자, 오늘 날짜. 다시 이거 복사할까요? 카피. 그리고 이게 내용이 없네요. 자, 이렇게 다 했으면 싹 지우면 되겠군요. 자, 도명, 그 다음 도번이죠. 자, 이렇게요. 두 가지 방법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